안녕하십니까. 착한 영향력의 저자 김비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이야기는 반대만 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새로운 스태프들과 영업본부를 운영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다른 본부보다 항상 우위에 서자는 결의를 다졌었죠. 간혹 연수원에서 스치던 얼굴이라 낯설지도 않았고 본사에서 같이 근무를 했던 동료로 구성이 된 본부였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믿었습니다. 드디어 스텝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분담하고 업무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묘한 기류가 흐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업무상 회의를 할 때 어떤 방향이 좋을 것 같다고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말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시상물품을 문화상품권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하고 하면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지 그의 첫 마디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반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직장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다양한 경험으로 더 좋은 의견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상사든 동료든 상대방이 한 얘기에 무조건 아니 그게 아니고요가 습관처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분에게 그게 아니고요 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죠. 그런데 그분의 그런 습관이 반복된 이후로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반박할 내용만을 미리 머리에 그리느라 다들 내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다가도 또 아니라고 할 텐데 뭘. 차라리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 이렇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지혜를 구하겠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나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자기 개방과 상대방을 대하는 진솔한 자세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 자신을 이해할 여백을 줘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시간에 소통 기술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피드백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피드백을 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거울에 비친 상대방의 모습을 잘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잘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아첨이나 감언이설이 포함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호간에 수용할 자세가 있어야 피드백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올바른 피드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긍정과 부정의 피드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준 다음에 보완해야 할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이라는 명목하에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자세는 금물입니다. 지적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채워주고 보완해준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개선 방향을 같이 모색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되게 피드백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할 때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말솜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솔직함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부정적 피드백은 상대방이 수용 가능할 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살펴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좋아하는 피드백이 아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피드백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통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죠. 섣부른 피드백은 이런 소통 능력을 발휘했더라면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서로 성장할 수 있는 피드백이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거짓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